네. 방금 소개받은 이샘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거의 한 20년가량 고객센터에서 일을 했고 또 그 이후엔 프리랜서 강사로서도 겸업을 하면서 네, 경험을 하면서 네,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는 되게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수액 맞고 뭐 병원 가고 이런 거는 저희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잡으로서는 이제 저는 사실 원래 취미로 춤을 췄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강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습도 하고 또 저도 이제 그 춤으로서 또 제 2의 취미 생활이 어떻게 보면 저의 부캐, 네, 그 서브잡처럼 된 거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거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 엄마가 정말 물만 먹어도 체하는 스타일이셔서 제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게 태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이런 뭔가 건강기능식품이나 대체의학 같은 그런 개념이 없으셔서 내가 조금만 안 좋으면 무조건 약 먹어. 빨리 약 먹어. 빨리 약 사 먹어. 이거를 저희 거는 그 거의 세뇌당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초등학교 좀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없었어요. 아, 내 조금 머리 아프면 그냥 약 먹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 약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탈피를 못하고 계속 약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비염, 위염, 뭐 장염 이런 거 계속 다 있었고, 네, 성인이 되면서는 방광염, 질염 이런 거 다 오더니 제가 올해 40이 넘었는데요. 네, 네, 아무튼 이제 본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8살에 제가 류마티스가 왔어요. 그때는 뭘 모르니까 이게 뭐 류마티스가 어떤 병인지도 몰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몰랐죠. 그래서 제가 류마티스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네 번째 마디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요 손바닥이랑 마디 여기가 이렇게 손가락을 줄여오니까는 정말 악소리 나게 아픈 거예요. 아침에.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너무 아파서 막 엄마한테 달려갔어. 이거 왜 이러냐고 했더니 엄마 빨리 병원 가자. 그래서 그 앞에 가정의학과 병원을 갔는데 가정의학과에서 무슨 일을 하냐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거는 60대 그 생선 파는 할머니들한테나 오는 병인데 이게 왜 아가씨한테 왔냐는 거예요. 그럼 왜 저한테 물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그럼 선생님 이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건 루마티스라는 병인데 이것은 약도 없고 답도 없다. 네, 그냥 온리 생활 습관으로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가져가야 할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대인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처음에는 너무 암담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그게 너무 저한테 큰 데미지라는 거를 저는 생각지 못하고 30대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게 통증이 돌아다니잖아요, 루마티스는. 그래서 손으로 오면 물컵도 못 쥐고 문고리도 못 돌려요. 네, 그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리고 뭐 발바닥 관절 이런 데로 오면 못 걷죠. 그러니까 회사를 못 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는 맨날 아픈 애로 저는 낙인이 찍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30대는 저는 거의 사실은 장표를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좀 장표가 안 보여서 병원 투어를 하면서 저는 30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회사는 가긴 가야겠고 병원도 가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삼각김밥이랑 라면을 먹고 점심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각김밥에 라면을 먹으면서 병원을 간다니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거의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병원에 가야 내가 약을 먹고 거기서 내가 치료가 될 거라는 어떤 희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짓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거의 한 12, 13년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고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글리칸 프로그램, 글리칸 클린 프로그램 이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한 두 달 정도는 클린을 좀 바짝 했어요. 좀 그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네, 제가 딸라나라서 제가 10년 동안 저희 엄마가 정말 좋은 병원이란 병원을 다 데려갔었거든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달 정도 동안에 클린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고
그 두 달 동안에 정말 몸에 뭐 왜 진짜 제 몸을 뒤집는 것 같은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뭐 설사해요, 머리 아파요, 뭐 위도 막 아팠다가 이 루마티스도 갑자기 또 막 심하게 아파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석 달, 넉 달쯤부터 되더니 천천히 천천히 뭔가 내가 약을 덜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가방에 항상 약을 이렇게 쟁겨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불안해서. 네. 그랬는데 약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약 생각을 덜 했구나. 이게 어느 순간 그냥 딱 깨달아지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손가락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좀 컨디션이 괜찮아서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제가 좀 지켜봤어요. 근데 계속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5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뭐 어떤 다치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 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약을 먹거나 뭐 병원에 가거나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회복해서 예뻐지고 건강해져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글리칸 클린이 저를 새롭게 살렸어요, 여러분.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약을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치료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오셨던 분들도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생각을 더 다르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근데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체가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아예 생각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똑똑해져서 자녀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셔야 돼요. 네,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자녀한테 약이나 이런 것들을 권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정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도 네, 뭐 후시딘 이런 거 안 발라도 사실은 상처가 낫잖아요. 치료가 되잖아요. 새살이 알아서 새로 솟아나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몸이 알아서 치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절 자체가, 시대 자체가 이런 자연 치유 능력을 너무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오는 것들.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사실은 이것이 사람이 편하고자 만들어낸 것들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사람을 역으로 공격하고 있고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그걸 좀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뭐 과식을 한다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독소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기 세 번째 보시면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나요? 영양소가 불균형. 그렇죠?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입이 즐겁지. 그렇죠? 막 영양이 막 그득그득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아무리 유기농을 먹어도요. 제가 언제 다른 분 강의에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유기농으로 자기가 직접 그 논밭을 갈아서 뭐 채소, 야채 이렇게 심어가지고 드시던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당뇨가 걸리셨대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영양소가 들어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가지가 생활 습관적인 측면. 네. 잘못된 생활 습관. 그래서 뭐 식습관, 마음 습관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휴, 힘들어, 짜증나 이러면 계속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 말 습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또 이런 자연 치유 능력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앞에 나왔던 네 가지 요인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이건 진짜 심각하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만 좀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식품 첨가물, 뭐 우리가 그 마트에서 사서 먹는 음식에 식품 첨가물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식품 첨가물을 1년에 한국인이 25kg가량 먹는데요. 이것도 정말 옛날 자료긴 한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럼 만약에 좋아요. 1년 동안 25kg래요. 이걸 진짜 우리가 그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이 25kg에 해당하는 식품 첨가물을 하루에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긴 죽죠. 지금 제가 저희 한 절반 정도를 식품 첨가물로 하루에 채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마무시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장표로 보면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이런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식품 첨가물은 몸이 해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누가 안는다? 사람인 내가 안는다. 식품 첨가물을 만든 사람은 누구?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한 6, 7년 전, 그 메나테크하고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저는 성분을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저탄고지라는 다이어트 아시죠, 여러분?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 제가 그런 다이어트는 세상 처음 봤는데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그냥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굉장히 그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좋은 걸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을 보지 않으면 내가 먹는 음식에 나도 모르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탄수화물이 얼마나 있는지 성분표를 보면서 네,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판매하는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체의학 쪽으로 좀 많이 유명하죠.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네, 조한경 네, 그 원장님 같은 경우가 이 초가공식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독이다. 악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여기 초과식품 여러분 먹는 거 많지 않으세요? 지금 몇 가지만 있지만 뭐 과자, 패스트푸드, 그쵸? 네, 맞아요. 뭐 냉동 음식, 아이스크림 다 먹잖아요, 솔직히. 그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해서 쓰레기를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몸에서 빨리 밀어내야죠. 그쵸? 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앞에 그 조명 좀 꺼주세요. 요즘 인기 있는 메뉴인 생크림이 올라간 커피. 생크림 좋아하세요? 네. 그게 뭘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우유로. 과연 커피 위에 생크림의 원료는 우유로 만든 것일까? 제조 과정을 재현해보았다. 놀랍게도 재료 중 우유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 먼저 각종 첨가물들을 계량해 섞는다. 우유한 건 나쁘지 않나요? 예, 아무도 갑자기 유명은 아닌데. 그러면 다음을 그래도 너무 다르죠? 예. 핫선 착한 이렇게 아닌데 그냥 하나 맞아. 섞인 첨가물 혼합에게 마지막으로 합성 우유향을 넣는다. 향을 첨가하고 나니 영락없는 우유다. 진짜 생크림과 비교해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진짜보다 오히려 정도가 좋아. 빵이나 운동에 모양 내기가 편하다. 내가 이거 못 찾는 거 못 찾는 거. 생크림인 줄 알고. 우유 만든 생크림인 줄 알고. 요즘 인기 있는 네, 여러분, 네, 카페에서, 네, 생크림 얹어 주세요. 이거 한번 고민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진짜 생크림을 정말 우유로 만든 그 정말 생크림 먹고 있는지, 그냥 화학 덩어리를 먹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하나 더 심각한 거 보여드릴게요. 방금 얘기했던 카페에는 음료를 우리가 뭐 그래도 선별해서 먹을 수 있다 치고, 생수, 물, 뭐 가끔 정말 여름에 너무 급하고 너무 더우면 편의점 가서 막 들어가서 사잖아요. 그쵸? 생수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표시가 돼 있으면 좀 고려해서 살 수 있을 텐데. 요즘 온라인에서 생수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집까지 가져다 주니까 편하기는 한데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천연 생수라고 광고하는 제품 가운데 실제로는 화학 처리가 된 혼합 음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물이라고 광고합니다. 또 다른 제품은 천연 미네랄 이온수임을 강조합니다. 식품 유형도 생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모두 자연에서 채수한 채수가 아닌 수돗물이나 증류수에 합성 미네랄 등 화학물질을 넣은 혼합음료입니다. 소비자들은 광고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먹는 생물이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혼합음료입니다. 두 물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고 맛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의 물은 제품 허가와 검사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천연 생수는 50가지 수질 검사를 거치지만 혼합음료는 8가지 위생 검사만 거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미네랄 성분이 다릅니다.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네, 좀 충격적이죠. 그쵸? 저도 이거 보면서 집에 사다 놓은 생수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먹고 있는 거지? 내가 물을 먹고 있는 게 맞나? 나는 화학적인 거를 그냥 내가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은 예전에는 사실 누가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사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고 저도 왜 그게 배송해가지고 먹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배송할 때 뭐 봐요? 가격 저렴한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분이나 이게 진짜 물인가 아닌가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인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내 주변 환경을, 그리고 내 가족을 좀 지킬 수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또 가장 심각한 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 약이죠, 약.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해외에서 사세요. 그래서 아, 이분은 왠지 알아들으시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약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혈압약을 드신대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근데 약의 별명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약의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드럭머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놀라셨어요. 여러분 드럭머거가 뭔지 아세요? 네, 영양소 도둑놈이에요. 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약인데 우리는 치료를 받고자 해서 약을 먹는 그 마음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영양소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오히려 영양소를 앗아가는 그런 상태가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약은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마지막에 최후의 노선으로 필요하다면 내가 그 힘을 빌려야 되지만 무조건 약을 찾는 특히나 한국인들의 이 습성은 솔직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태국 갔다 왔는데 태국에서 사실은 제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댄서 친구가 춤추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료 체계가 어떻게 돼? 병원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가고자 하면 아무데나 그냥 병원 갈 수 있는데 태국 여기 방콕은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병원에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 그 친구가 좀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놔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멋지다, 너 진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서글픈 거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병원이나 약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각종 약을 먹었을 때 거기서 이제 유실되는 영양소들을 지금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사실 약국이나 뭐 이렇게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면서 이 약을 드시면 어떠한 영양소가 유실됩니다라고 안내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알고 똑똑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 이제 우리의 치유 능력을 방해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요소가 영양소 불균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왠지 다 많이 뭐 야채 채소 많이 먹어요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량 영양소가 미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미량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환경 자체가 무너지니까 뭐 사과 하나에 해결될 그런 영양소가 요즘에 몇 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 한 뭐 열 몇 개를 먹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시금치도 한 단이면 해결될 것을 예전에는 뭐 지금은 그것도 한 15단인가 뭐 이렇게 먹어야 된대요. 우리가 하루에 그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섭취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이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과일 채소 부족해, 칼슘도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노인층도 이렇게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합성으로 된 영양소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천연은 비싸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쵸? 맞죠? 천연이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합성 영양소로 먹으면 천연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냐는 거죠. 제가 책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이거 조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색 줄친 거. 자, 시작. 꼭 치료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혈액에 이런 물질이 다량 들어간 인체는 해당 물질에 대한 항원성을 성사할 뿐 아니라 면역 반응이 일으킨 스트레스까지 관리해야 하는 합성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한 치료 프로그램에 거의 성공한 경우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네. 합성 영양소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저거 다른 건강기능식품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알고 보면 다 합성이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몸이요, 정말 영양소가 막 갈급하고 결핍된 상태면 합성이라도 일단 들어오면 효과는 발휘합니다. 네, 너무 부족하니까. 몸이 살려고 그거라도 일단 흡수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적인 문제가 생기죠. 합성은 어때요? 한번 걸러야 돼요. 몸에서 우리의 몸은 천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합성에 들어오면 합성은 공격의 대상으로 몸이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간이나 신장이나 얘네들이 거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간이나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뭐 조금이라도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몸에 부종이 온다든지 또는 그것이 뭐 몸에 쌓이면서 어떤 염증이나 지방성 독소가 점점 발전하면서 네, 병적인 비만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이제 합성 영양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천연과 합성은 일단 생긴 모양새부터 달라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못난이 귤, 네, 노지 귤 안 예쁘잖아요. 근데 맛은 정말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합성이었을 때와 합성이 아니었을 때의 모양새도 다르고 이 책에서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 활동 자체가 합성 영양소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알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닷물이 소금물이잖아요, 사실은. 그 소금물을 진짜 바닷물과 만약에 소금이 아니라 어떤 화학적인 것으로 소금을 흉내낸 물을 갖다 놓고 만약에 거기에 물고기를 넣는다면 과연 물고기가 정말 온전하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짜 독소 얘기 계속했는데 이 많은 독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우리 몸에서 어딘가에 쌓이고 있겠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이나 장이나 신장이 우리의 이제 해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관이 우리 몸에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취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와 관련된 질병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만약에 눈이 아프면 눈만 생각하고 뭐 기관지가 아프면 기관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다 사실은 연결돼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가장 핵심에 있는 첫 번째 해독 기관이 어디예요? 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간이 정말 중요해요. 간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다이어트를 할라 쳐도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이어트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간 쓸개 뭐 이런 쪽이 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건강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간은 처음에 이제 이런 독소들이 사실은 지방의 형태로 있어요. 우리 몸에 존재할 때. 그래서 간이 그걸 수용성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간이 하고 있는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독소가 음식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독소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집에서 나는 건강한 반찬으로 건강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끓여서 밥이랑 먹는데 그게 무슨 독소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다 있다는 거죠. 네. 이분이 간에서 그런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이 비정상적으로 되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 내부의 지방을 축적한대요. 네. 간이 원래는 해독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 같은 게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장이 건강해야 그런 그쵸. 여기서 말하는 거지. 간에서 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장 누수가 있으신 분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화학적인 성분 많이 먹으면 장벽을 이렇게 긁죠. 긁어서 장벽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누수까지 뭐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다 보면 간에서 기껏 예를 들어 해독을 했다 칩시다. 간 힘들게 했어요. 했는데 장으로 내려갔을 때 만약에 장에 누수가 있었다. 라고 하면 다시 그 독소가 몸 안으로 재유입된다라고 지금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누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간이 좋더라도 장이 해결을 제대로 못한다면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혈액을 타고 다시 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어딘가에 약한 부위에 붙어서 그게 염증화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장을 제3의 해독 기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독소에서 좀 어떻게 안전하게 내가 정말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루마티스를 완치하게 만들었던 이 글리칸 클린 프로그램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글리칸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면 천연의 영양으로 일단 먼저 채워요. 네, 이 영양으로 채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장기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어디서 얻나요? 밥에서 얻고 반찬에서 얻고 그쵸? 먹는 음식에서 얻는데 그 음식은 결국 내가 정말 시금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금치 안에 있는 영양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 영양소를 일단 넣어야 되는데 그 영양소가 아까 네, 한 단 먹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5단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양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으로 채워주고 내 몸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독소를 바깥으로 잘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한다? 글리칸이라는 영양소가 한다. 이 글리칸이라는 영양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에 뭔가 영양소, 그러니까 뭐 식사를 한다고 치고 밥을 먹었을 때 이 혀 세포에서부터 다 통신을 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머리카락처럼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털끼리 야, 저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흡수시켜, 흡수시켜. 가는 곳까지 만약에 비타민 C가 들어갔다면 비타민 C가 필요한 곳까지 계속해서 통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안테나가 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유실되겠죠. 네, 내가 먹어도 그냥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의 섬모의 구성 성분이 저기에 보시는 총 8가지의 성분으로 되어 있고 저 8가지 구성 성분을 통칭하는 것이 글리칸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통칭을 합니다. 비타민도 13가지 A, B, C, D, K를 통틀어서 비타민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섬모가 하는 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소나 독소를 잘 인지해서 면역 작용을 하고 또 이런 독소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방어하는, 차단하는, 잘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세포가 계속해서 안테나를 곤두세워서 그런 통신을 계속한다는 거죠. 근데 그 통신이 잘 이루어져야 네, 독소도 잘 배출이 되는 것이고 흡수도 잘 되는 거죠. 솔직히 흡수 잘 되고 배출 잘 되면 여러분 살만합니다. 그것만 잘 돼도 그렇죠? 자,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흡수가 잘 되고 배출이 잘 되면 대사순환이 잘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 몸이 좀 정말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 뭘 먹어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고 내가 나쁜 걸 먹었어도 뭐 나쁜 걸 먹었나? 라는 걸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건 내 몸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쁜 걸 먹었어도 알아서 잘 나가게 만들어주는 내가 의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들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치유 능력이 극대화돼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몸이 알아서 원기를 회복하고 신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 자체가 상승된다는 거죠. 이게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TV에서는 다 나와요. 네, 다만 네, 메나트크의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TV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글리코라는 것이 사실은 네, 그리스어로 달다, 당 이런 거여서 당 영양소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어디선가도 면역 탄수화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상담을 해서 저랑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드시기로 이제 막 하신 분이었어요. 아직 드시지는 않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녁에 전화 와서 선생님 제가 뭘 좀 보다가 당 영양소라는 걸 봤어요 TV에서. 이게 그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제가 예전에 나왔던 방송인데 오늘 재방송하는 거라 다시 보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그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들은 글리칸, 뭐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 면역 탄수화물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용어를 이제 아셨으니까 어떤 그런 건강 프로그램 보실 때 그런 거 딱 나왔으면 저거 내가 아는 거. 저 글리칸이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우리가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품들이 뭐가 있나를 저희가 구분을 좀 지어봤어요. 오늘은 사실 제품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좀 세세한 것들은 제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이제 어제
저희가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 원래 프로모션이었는데 네, 오늘 다시 열리죠. 4시에. 네, 어제 제대로 못 하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4시에 다시 하시면 돼요. 그 핵심 제품이 바로 요 엠브로토스. 글리코 영양소 8가지 성분이 100% 함유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의 안테나 내가 만약에 너무 흡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영양소를 먹어주면 세포의 안테나가 생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흡수력을 또는 배출력을 높여주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두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 이거는 우리 뭐 기본으로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카탈리스트와 뉴트리브레스 2가지 제품으로 나오는데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분말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비타민이어도 여러분 딸기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하는 역할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카탈리스트는 약간 뭐 뼈, 근육 이런 거에 조금 도움되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면 뉴트리브레스는 약간 호르몬과 관련된 그래서 약간 좀 에너지, 힘 이런 거와 관련된 호르몬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개를 다 같이 드시면 내가 정말 빠짐없이 비타민 무기질을 다 섭취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잘 지혜롭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제품은 2가지예요. 트루플래닛시와 오소린. 트루플래닛시는 식물성, 100% 완두 단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트루플래닛시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정말 완전식을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트루플래닛시 안에는 단백질도 있지만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유산균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식사가 불편하다 하시는 좀 환자분들한테도 또는 어르신들한테도 또는 아기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좀 할 수 있는 멀티 제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소린은 동물성, 가수분해를 2번 한 유청 단백이죠. 그 오소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흡수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얼마 전에 트로이스 끝났잖아요, 저희. 네.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다이어트 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제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질병을 고치려고 먹었는데 살이 빠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1등 공신이 저는 오소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소린은 원래 간에서 단백질을 한번 걸러서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라는 형태가 돼야 몸에서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나 맨날 체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간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걸 제대로 소화해서 분해하는 작용이 좀 힘들어서. 그런데 오소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간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아예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간 대사를 거의 하지 않고 간 문맥에서 바로 아미노산, 분지 아미노산을 화해버렸습니다. 아예. 그래서 정말 갓난아기들도 먹어도 괜찮고 나는 뭐 단백질만 먹어도 맨날 체한다 이러신 분들 드셔도 전혀 이상 없이 흡수 쫙쫙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플러스와 메나시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 2가지는 좀 활력 그리고 호르몬 그리고 메나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점막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메나시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죠. 내가 뭐 눈이 건조하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단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점액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나시라는 성분이 들어갔을 때 건강해지는 뮤신이라는 성분을 만들어주죠. 코 똑같이 촉촉해야 되죠. 입 네, 뭐 기관지부터 쭉 해서 항문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점막이에요. 점막. 그래서 이 점막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메나시라는 제품이고, 그래서 그때 언제예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엠브로토스랑 메나시 대란 일어났었던 거 아시죠? 네,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막 사가가지고 막 품절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이게 딱 2가지만 선택해서 이렇게 딱 품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트루피어. 네, 제가 사랑하는 트루피어. 트루피어는 하루에 10잔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트루피어는 일단 맛도 좋죠. 저거 하나 단독으로 먹으면 약간 레모네이드 먹는 느낌? 살짝, 그쵸? 그리고 간에 좋기 때문에 저것을 먹었을 때 내가 하루 종일 피로도가 확실히 덜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챙겨 먹는 날이랑 아닌 날이랑 정말 몸의 피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트루쉐이프. 트루쉐이프는 정말 체지방만 쏙
쏙 뽀개주는 네, 정말 네, 영리한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살 안 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같이 드시면 훨씬 좋아요. 왜냐? 여기 안에 캡사이신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열을 내줍니다. 그래서 대사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말랐다, 살이 안 찐다 하시는 분들은 몸을 한번 뒤흔들어야 돼요. 몸이 너무 굳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열을 내주는 트루 쉐이프를 좀 먹어주면 몸 안에서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밑에 오메가3. 네, 오메가3는 뭐 이제 필수죠. 근데 최근에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논란하고 오메가3하고 그 먹는 용량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메가3가 그렇다고 해서 몸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메가3가 적어도 하루에 1000ml까지는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메가3 때문에 좀 먹지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다음에 GI 프로 밸런스랑 그다음에 에무로토스 AO. GI 프로 밸런스 유산균입니다. 네, 글리코가 들어간 네,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분은 저 GI 프로 밸런스를 장 때문에 드셨는데 위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멀티한 제품이고 저 GI 프로 밸런스는 특히나 여성분들은 요즘에 진류산균 막 따로 사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따로 안 사서 드셔도 돼요. 저기 안에 굉장히 균주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그런 이제 여성들 질염을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질염 유산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한 통에 한 3, 4만 원? 그죠? 그 정도 하더라고요. 네, 따로 그것만 사면. 근데 그거 먹고 유산균 또 따로 먹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한 통에 46,000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엠브로토스 AO는 엠브로토스도 일부 들어있고 네, 항산화 기능을 하는 또 성능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요 클린 프로그램을 할 때 요 전체적인 제품들을 정말 때려 넣다시피 네, 내가 이렇게까지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가도스, 비타민C 메가도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가도스로 하면 확실히 영양소도 채워지고 기운도 나면서 내가 뭐 만약에 뭐 밥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영양이 채워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히려 생깁니다. 네, 요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간의 해독 과정 안에 이 모든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간 거예요. 앞서서 보셨던 제품을 다 이거 클리어하실 때 드셔야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생각을 못해서 그랬던 거지 간이 그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원래 그렇게 해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부족했기 때문에 해독이 잘 안 됐던 거인지라 지금은 확실하게 해독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해독하는 과정 안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확실하게 채워주자라는 겁니다. 클린을 여러분 막 정말 내 몸을 전체적으로 비워주고 막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셔도 좋지만 간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다라고 생각만 하셔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린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 일반식은 하지 않고 영양 쉐이크로 새끼 쉐이크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뭐 임팩트 플러스나 뭐 트루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분을 충전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장표로 보여드린 게 이때 저 밥 끊으면 안 돼요. 저는 못 살아요. 이러신 분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식에서 가장 많은 독소가 들어오는데 이 우리가 정말 내 귀중한 돈을 이렇게 내 몸에 투자를 하는 이 가운데 독소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뭐 배가 고프다면 솔직히 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배가 안 고프잖아요. 배가 고플 수가 없을 정도로 양이 어느 정도 채워지기 때문에 클린 프로그램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아침 저녁 보통 2끼 쉐이크를 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점심 같은 경우는 약간 환자식 한다 생각하고 왜냐면 이때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뭐 죽이나 미음이나 이런 가벼운 걸로 좀 이제 몸을 좀 이제 그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약간 신체 계통의 전체적인 최적화 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이때 사실은 몸의 재생이나 뭐 해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런 게 좀 안 좋았는데 이런 게 좋아졌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요 2단계에서 많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불면증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막 비염 때문에 막 코 킁킁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딱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슬슬슬 좋아지더니
여기에 정말 곰두마리 얹어서 맨날 아침마다 막 여기를 두들기면서 제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좀 정말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나간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요때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사람마다 요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2단계를 그냥 3단계까지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일하게. 단 이제 점심에 일반식 하는 거를 나는 좀 밥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일반식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때는 뭐 그렇다고 갑자기 과도하게 우리 막 아까 보여드렸던 막 초가공식품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네, 갑자기 독소를 확 넣으면 몸이 놀랍니다. 실제로 그런 분 계셨어요. 너무 참았나 봐요, 마음이. 제가 사실은 너무 힘드시면 뭐 하다못해 견과류나 이런 거 드시라고 했는데 그냥 한번 본인이 참아보겠다고 안 드신 분이 계셨어요. 이 2단계, 이 보식하는 이 단계 지나자마자 세상에 마라탕을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속에 뒤집어져가지고 뭐 배가 아파 죽겠다고 막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셨냐고. 그래서 다시 2단계로 갑시다. 한 하루 정도는 그럼 우리 다시 이제 한 끼 쉐이크 하지 말고 그냥 세 끼 쉐이크 하고, 네, 조금 속을 달랜 다음에 다시 그러면 가야 돼요. 마라탕 맛있지만 조금 나중에 드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몸이 참 정직하죠. 네. 깨끗한 상태에 있다가 마라탕처럼 뭔가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몸이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단계까지 갔으면 요때 사실은 면역력도 올라가고 정말 막 피부도 맑아지고 주변에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클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글리칸 영양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 클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글리칸이 부족하면 이러한 다양한 질병이 온대요. 근데 저기 여기 맨 처음에 있어요. 류마티스. 제가 알았던.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요즘에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 너무 많고요. 갑상선 너무 많고요. 아, 요즘 정말 질병이 예전하고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이제 메네드크 사업을 하면서 처음엔 그냥 암 환자 정도가 조금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뭐 위, 장, 신장 안 좋으신 분들, 신장 투석 직전에 계신 분들 정말 많아졌고요. 그리고 뭐 류마티스 같은 그런 그 자가 면역 질환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 아토피도 있고 뭐 루푸스도 있고 많죠. 이런 자가 면역 질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저 심각해진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야, 글리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이렇게 많은 질병에 걸린대.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누군가한테 한 번 전달한다면 제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곳에도 사실 클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해독 프로그램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은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재걸 박사님, 네, 그 건강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 많이 나오시죠. 서재걸 박사님이 직접 쓰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했을 때 뭐 비타민이나 산소, 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둥이다라고 된다면 글리칸, 당 영양소는 집안, 네, 근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뭐 기둥 하나 좀 쓰러져도 뭐 다른 것들이 잘 버티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살아갈 만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싱크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네, 그쵸. 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죠. 자, 그래서 이 글리칸이 그러면 있어서 정말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 글리칸 영양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어때요? 실제로 세포를 꾹꾹 눌러서 펌핑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드름을 짜내듯이. 그럼 독소가 정말 짜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정말 많은 클린을 했고 많은 해독을 해봤지만 예전에 했던 거와는 뭔가 좀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실제 정말 펌핑하는 그런 영양소는 없다는 거예요. 비타민, 무기질 아무리 먹어도 펌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1번. 세계 최고의 의사는 우리 몸속의 자연 치유력이다. 이거는 전부 다 동의를 하시죠. 자, 2번.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 미네랄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효소와 유전자도 본인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3번. 글리코클린은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네, 마지막 4번. 이건 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글리코 영양소는 70억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 필수품이다. 여러분 이 말 동의되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클린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빵도 많고 떡도 많고 많아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나 스스로 그런 것들이 들어왔더라도 잘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스스로 키우면 돼요. 그렇죠? 그럼 뭘 먹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잘 배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몸에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트키, 통제권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글리코 클린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